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의 부당한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먼저 비난한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이성적인 피드백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즉각 분노를 표시하거나 감정적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꽁꽁 숨긴 채 방어적인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부당한 비난에 대해 스토익들이 즐겨 대처하는 침묵의 기술에 대한 의미와 실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PR과 적극적인 자기 의사표현이 중요해져감에 따라 침묵의 기술은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침묵 역시 자기 표현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주 강조되는 경청 역시 타인의 말에 집중하는 침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의 스토익들은 부당한 비난에 대한 대처로 적절히 침묵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격렬한 논쟁에서의 승리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침묵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처한 상황을 보다 깊이 파악하는 이성의 시간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침묵을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침묵이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적 반응을 가라앉히고 언제 말하고 또 침묵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신중한 반응이라고 가르칩니다. 적절한 침묵은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당한 비난에 대한 스토익들의 현명한 침묵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비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비난받는 상황에 처한 경우 비난은 괴로운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즉각 회피하거나 대응하기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상사가 가혹하게 비판한다면 대부분 의기소침하여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상사의 비난에 즉각 반박하여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내내 상사와 불편해진 관계에 신경 쓰느라 이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토익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상사의 피드백을 살펴봅니다. 이후 상사의 비난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 정보는 무시하고 유용한 정보는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이후 해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불필요하다면 침묵을 유지하며 프로젝트에 몰입할 것입니다. 현명한 스토익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당한 비난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입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잠시 침묵하는 것이 그 상황을 자기 성찰과 성장의 장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는 늘 지지보다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그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비난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으로 분노 조절하기. 부당한 비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감정적 분노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모든 이성과 평온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격렬한 폭풍처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선택한 짧은 침묵은 폭풍 같은 강한 분노의 감정을 다루기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스토익들은 이 안전한 장소에서 우선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라는 조언을 떠올리며 내가 우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비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처할 나의 태도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일어나 분노에 즉각 대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행동입니다. 화가 났을 때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당한 비난에 대해 대응하기 가장 좋은 감정적 상태를 만든 이후 행동할 것을 선택하는 훈련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침묵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라. 평소 스토익들은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인내심, 신체 단련, 심호흡 등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은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침묵을 활용해 왔습니다. 타인과의 대화 중에 충동적이고
가벼운 말을 사용하기보다 적절히 신중한 침묵을 선택한다면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대화 상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하고 무례한 비난을 품위 있게 처리하는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통제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침묵의 기술은 보너스로 당신의 삶에서 부당한 비난의 발생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토익들이 침묵의 기술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 역시 몇 해 전부터 훈련해온 침묵의 기술을 익힌 이후 비난 상황이 아닌 일상의 대화에서도 이성적 냉정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함으로써 대화 내용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침묵은 대화에 사용되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해 나의 지식과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게 되어 침묵의 기술을 알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나인스토아랩을 구독하고 스토익으로서 살아가거나 스토익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확인해 보세요. 나인스토아랩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